제3지대 관련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에 섰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로 갑니다. 기존 야당은 윤석열 정권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도덕적, 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이 사실 각자의 정당에서 꿈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믿을 수 없는 야만적인 힘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은 저희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아까 오셔서 대기하실 때도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논평 쓰고 있느냐고요. 네, 오늘 논평 혹시 뭐 어떤 주제? 아까 말씀드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아. 기적의 논리에 대해서 네. 제발 좀 공부 좀 하시라는 논평을 방금 썼죠. 알겠습니다. 그 엄청 바쁘신 저희 김용남 전 의원과 네, 계속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말고 또 어떤 역할을 지금 당에서는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아무래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제3지대 통합과 관련해서 예, 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실무적으로 좀 이렇게 접촉도 하고 하시네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번 주는 저희는 너무 바빠요. 왜냐면 이번 토요일 날 창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 뭐 다 해봤자 한 10명 정도 갖고 이 창당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 논평 써야 될 대변인이 갑자기 그 창당대회에 써야 될 그 오렌지색 스카프 사러 동대문 시장 가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또 제가 대신 쓰고 막 이래서. 그런 상황이었군요, 아침에. 죄송합니다. 저 동대문에 가야 돼서. 그러면서 미완성본을 주고. 다 배달되지 않나요? 배달되는데? 보고 골라야죠. 보고 골라야지, 색깔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3지대 통합과 관련된 논의는 이번 주에 무슨 그 제대로 된 그 작업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고요. 네. 저희 창당대회 끝난 이후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그 제가 뭐 광고는 아니고 실제 이게 뭐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보도가 뭐 그냥 뭐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래요? 배종찬의 시사본부에 이낙연 그 새로운 미래 홍보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 출연을 하셨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이준석 위원장하고 이 통합 빅텐트 논의가 잘 되시냐 그랬더니 상당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 표정에 이 표정을 읽어야 돼요. 말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는 없어. 말은 워낙 엄중낙연. 우리 지금 그렇습니다. 드래곤보이 이 김용남 위원장께서도 좀 신중하시니까. 근데 표정을 보니까 뭔가 자기는 뭔가 좀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최근에 이 데이터를 보면은 신당 중에서는 이준석 신당 지지율이 제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느긋해. 그래서 방금 전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번 주는 뭐 창당 준비가 있고 그러면 또 다음 주는 뭐라 그러세요? 다음 주는 뭐 창당 뒤에 뭐 정리할 일들이 많네. 그럼 그 다음 주는 설명절 연휴 직전 주에 우리가 뭘 하겠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지금 이준석 신당, 개혁 신당 느긋하다. 지금 우리가 다음 순서가 류호정 의원이죠. 류호정 의원이 지금 새로운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엉켜서 지금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개혁 신당. 근데 제일 느긋한 쪽이 이준석 쪽이다. 그래서 지금 김용남 위원장께서 지금 시종 느긋한 표정이잖아요. 그 안 그래도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기 원칙과 상식 출신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미래대연합에서는 설 전에 통합을 해야 된다. 뭐 실무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또 개혁신당에서 설 전에 하는 거 너무 이른데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럼 아니 저희가 이렇게 느긋해서 뒤로 빼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도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런데 저희는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창당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프로세스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정당 설립을 마치고 나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차 떼고 뽀 떼고 뭐 어떻게 다 해요. 그걸 동시에. 딴 데는 더 적은데요.
다른 그러니까. 근데 아니 요거는 조금 우리 김용남 이제 전략기획위원장님이 가장 잘하시겠지만은 제가 다른 그 이제 제3지대 나온 제 세력들과의 관계도 있고 뭐 네. 조언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조금 뭐 비판도 하고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러니까 나중에 좀 데이터를 살짝 말씀드릴 텐데 통합을 안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데이터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요. MBC가 특히 패널 조사한 거 보면은 네. 굉장히 유의미하게 이게 통합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모든 거를 다 우리의 정치 일정은 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통합만 하겠다라고 비춰지는 게 국민들한테 어떤 설득력이 있을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혁신당에 대해서 지금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죠. 왜냐하면 당원 수도 제일 많아. 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진행해 왔던 과정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정당 지지율 뭐 참여자 네. 정당 지지율도 높고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이니셔티브를 쥐는 게 맞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뭐가 나오잖아. 어쨌든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뭐 이를테면 뭐 자본시장 뭐 네. 이렇게 개혁을 한다 이런 게 있는데 뭐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뭐를 할지에 대해서 통합뿐만이 아니라 뭐를 지향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물론 언론이 그것만 좀 더 주목하는 경향도 있지만은 계속 통합만 얘기가 네. 나오면은 이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어쨌든 시간 타임상 각자 약진을 하는 게 맞고 거기에서 오늘 그 금태섭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은 최소강령으로 네. 뭉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일정을 다 통합으로 맞추는 게 맞냐. 그러니까 2월 설전에 그 얘기는 2월 14일에 이제 선거보조금이 나오니까 네. 그때 5명이 넘으면 한 6억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현역이죠. 밑에가 안 되면은 의원 개인당 2천만 원씩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하는 건데 3월 22일에 그 후보 마감하고 그때 또 선거보조금이 그거보다 한 3배 정도 더 나옵니다. 네, 뭐 네. 그 돈 문제는 또 그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그렇게 보면은 국민들이 납득 안 할 거예요. 조금 각자의 비전을 좀 보여줘라. 비전을 먼저 예, 보여줘야 된다. 저희 개혁신당은요 다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뭐 당원도 많고 뭐 정책도 내놓고 다 있고 단지 하나 뺐지만 없어요. 현역이 없다. 예, 예. 그 원칙가당 여기 미래대연합이 현역은 제일 높지 않습니까 지금? 세 명이니까. 예. 거기 지금 한 2명 정도 더 들어올 거예요 조만간. 2명?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예. 역시. 나만 몰라.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같이 차를 타고 오는 동안 나한테 기뜸도 안 해줘요. 아 그래요? 평소에 밥도 사고 좀 그랬어야 기동량 좀 하는 거예요. 그 두 분은 현역인가요? 그럼 현역이니까 이제 말씀드린 거죠. 나만 몰라, 진짜. 왜냐면은 취재하러 가야 되겠어. 이제 윤영찬 의원까지 해서 4명이니까 한 명만 영입하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계신 분 등등해서 이렇게 영입을 한 걸로 다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약간 이제 무기를 하나 만들겠다 이런 거네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이슈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거를 쥐고 협상력을 높이겠다. 그러네요. 이런 그림으로 봐야 되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언제는 이 빅텐트를 해야 효과가 있냐면 저는 트리플리 2월 22일까지는 해야 된다. 아하. 왜 그러냐면 아니 좀 더 늦어지면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러 신당이잖아요. 네. 금태섭 양양제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행정 처리를 해야 돼요. 합당에 대한 행정 처리가 그렇죠. 네. 너무 늦어지면은 이 합당이 안 된 상태에서 애매할 수 있어. 연대의 상태로 가면 이게 생각보다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천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각 그게 지역마다 크네요. 그게 커. 나는 이준석 신당이야. 또 같은 마포구인데 나는 이낙연 신당이야. 난 금태섭이야. 난 양양자야. 이렇게 되면 난 유효정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교통정리가 안 돼요. 공천 정리가 되는데 네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합당 효과가 되려면 너무 임박해도 합당 효과가 안 나요. 그렇죠. 좀 이렇게 바이럴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언제쯤 행사를 하냐면 3월 15일쯤 대규모 통합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대규모 통합 행사를 장충체육관에서 해. 빰빠밤빰. 언제쯤 장충체육관이야? 아니야? 아무튼 네, 할 수 있죠. 고척돔에서 해도 되고. 싸잖아. 그래서 빰빰빰. 그 다음에 이제 한 다음에 그때 말 그대로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양현자가 여기 유호정까지 손을 번쩍 들면서 잘 안 들려. 손을 번쩍 들면서 당 이름이 나오겠죠. 대통합 신당이라든지 우리 대통합시다 이러면서 대통합 신당이 나와야 네. 이때 이제 한쪽은
오렌지, 옐로 뭐 하여튼 뭐 들어가겠죠. 다양한, 네. 오렌지 뭐 코발트 빛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가운데는 흰색 줄이 싹 들어가고 네. 이렇게 딱 나오면서 그래야 이게 효과이기 때문에 아하. 이러한 마지노선이 저는 2월 20일 2월 20일 그 즈음이다. 그렇죠. 네. 트리플 리.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대 이렇게 좀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아까 말씀 주셨지만 두 분이 약간 연대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가 또 지금 보면은 또 약간 좀 거리가 생긴 것 같고 이렇게 하시는데 좀 직접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이 거리가 좀 가까워지고 있나요? 아니 일단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새 언론 논조를 보면 이거 안 될 거야. 뭐 거리도 너무 멀고 소위 조건도 안 맞아서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통합해서 제3지대의 공통기호로 다 모이지 않으면 네. 사실 지역구 당선자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비례 보고 정당을 만든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가 네. 네. 지역구 당선자를 최대한 많이 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비상식적 행위에 대해서 균형을 잡는 제 표현대로 하면 거중 조정자 가운데에 있으면서 조정을 하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이 올라온다. 아니 이건 법원에 영장재판 가서 받으시라 재판을 이거는 통과시키고 네. 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거는 아니 특검 그렇게 딴 사람들은 수사 많이 해놓고 왜 본인을 안 받아? 이거는 또 통과. 이런 식으로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네. 맞출 수 있는 정당으로서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요거는 제가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면서 데이터를 짧게 설명드릴게요. 네네. 길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MBC가 지금 패널 조사를 하고 있는데 1,500명 정도로 패널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2차 하면서 좀 변동 과정을 추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네네.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일단 MBC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12월 13일에서 17일에 한번 조사했고 1월 10일에서 12일 이제 무선 RDD 전화 면접 뭐 이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이번 총선의 성격을 뭘로 규정을 하느냐. 네. 정권 심판론이 39% 전체 유권자에. 그리고 야당 심판론, 민주당 심판론이 24%. 그리고 양당 동시 심판론. 이거를 이제 뭐 양당 심판론이라고 하고 아니면 아예 정치 심판론, 정치 자체 심판론이 24%예요. 그래서 심판랑 관련 없다라는 게 8%니까 이번은 뭐가 됐든 심판해야 돼. 정권 심판론이 가장 강해요. 이게 강력한데 자, 사람들한테 가장 의구심을 주는 게 뭐냐면은 3지대를 찍어도 정권 심판이 되느냐예요. 정권 심판을 하고 싶은데 3지대 찍는 것이 네, 3지대를 찍는 게 오히려 정권 심판을 약하게 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을 당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동시 심판론을 하겠다라는 사람은 어쨌든 3지대를 찍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권 심판론까지 끌어오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거는 빅텐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게 지역구에 신당 후보자가 출마하면 어떻게 찍겠느냐. 1차 조사, 2차 조사, 12월에 조사, 뭐 1월 조사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같은 조사. 1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0, 그리고 민주당 41이었고 2차에도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40. 차이가 없어요. 거의 똑같네요. 예. 그런데 그때는 신당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모름 없음이 21%였는데 지금은 물어보니까 이준석한테 10, 이낙연한테 6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10하고 6이면은 지역구에서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이게 합치면은 16이 될 것 같죠. 16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내 표가 4표가 된 제3정당에 찍고 싶은데 4표가 될 우려가 있으면 안 찍겠다라는 사람이 전체 유권자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커져가지고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4표가 되지 않을 거니까 나는 행사하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의 필요성이 이념적으로 뭐 어렵다 하지만은 안 하면은 지역구에선 전멸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그래도 저희가 김용남 전 의원을 초대한 입장이니까 마지막으로 요 제3지대 지형 요거 어떻게 최종적으로 전망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각오도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예. 우선 지금 비상식적인 정치 행위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3지대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여러 정치 세력이 상식을 기반으로 뭉쳐서 이번 총선에서 한 50석 정도를 국민들이 제3지대에 주신다면 어느 누구도 국회나 우리나라 정치를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200석은 제3지대가 저지하면서 또 대통령의 불합리한 거부권 행사도 저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당의 100석 안 넘는 의석 그 가운데 제3지대에 50석만 주시면 지금까지 못 보셨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움직이는 상식의 정치를 올해부터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저희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열리는 창당대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30초만 쓰겠습니다. 네. 30초만 쓰면 20. 네. 저는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이낙연과 원칙과 상식 쪽은 결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준석과 양향자,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태섭과 류호정. 네, 일단 이제 선택, 예. 류호정 의원이 나올 텐데 제가 이제 금태섭 의원에게 전 의원에게 여쭤봤어요. 금태섭 의원이 이렇게 새로운 선택이 이준석과 합하는데 류호정 의원이 걸림돌이 될 이유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제 남녀 갈라치기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미지화돼 있으니까 그랬더니 네. 두 사람이 너무 친하다는 거예요. 이준석, 류호정이. 금태섭 의원 왈. 예, 네. 그럼 저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준석 때 양양자, 금태섭까지는 결합이 될 건데 저는 이제 이낙연 그룹 때 이준석 그룹이 결합되는 거는 저는 쉽지 않다.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려면 방법은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정말 우리 김준일 수석이 에디터의 분석이 좋은 유튜브가 중립기여잖아요. 저는 양쪽을 다 심판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이념을 진영 대결축으로 가는 거 X를 표하라. 공동선언을 발표하라. 두 번째는 행복을 제일 추구한다. 뭐 기술 추구, 경제 추구는 안 먹혀요.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제일로, 행복의 나라로, 행복 제일 추구에 전부 다 손 얹고 서명을 해라. 손가락 집어 뜯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세대 교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복잡해지니까 시대를 교체해라.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말 그대로 이제 여성과 청년 운동권이 아닌 말 그대로 젊은 세대들의 90년대 학번에게 기회를 주라. 우리 88 보시면 거의 90년대 학번이랑 다름없는 이런 저는 이걸 내걸고 손가락 깨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 예. 지금 시계 보고 알겠습니다. 계셔 지금. 네. 다음 일정 가야 돼. 알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보는 소장님 모습을 마지막으로, 진지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제 여의도 시그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